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임금이 망권례를 행하고 왕세자와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임금이 왕세자 및 농무군신을 거느리고 망권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서 왕세자의 할애를 받고 인하여 여러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는데 외인과 야인도 참여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복의 안팎감과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제도에서 전문과 박무를 올렸다. 농무 군신들은 이미 조복 차림으로 중궁에게 할애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동궁에서 할애받는 예식을 정지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정 내에서 회례연을 베풀었는데 처음으로 아학을 사용하다. 처음 고려 예종 때 휘종의 제악의 종, 경 각각 일가와 금, 슬, 생, 우, 화, 소, 관 등 악기 각각 2부씩을 내려주었는데 제조가 매우 정밀하였다. 홍건적을 날리에 사람들이 수호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늙은 악공이 종, 경 두 악기를 못속에 던져 넣었으므로 보존할 수 있었다. 명나라에 이르러 태조 고황제와 태종 문황제가 종과 경을 주었으나 제조가 매우 거칠고 소리도 아름답지 못하여 귀히 여길 만한 것은 오직 송조에서 내려준 악기뿐이었다. 우리나라 제악은 팔음을 갖추지 못하여 공인들이 봉상시에서 예전부터 간직해 두었던 12광보만 배울 뿐이고 엄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매양 제사 때를 당하면 경은 와경을 쓰고 종도 어지러이 메어 달아 그 수요를 갖추지 못하여 외설하고 망령되게 만들었으나 습관이 되어 예사라고 여겼다. 을사년 가을에 거서가 해주에서 오고 병오년 봄에 경석이 남양에서 생산되자 임금이 개연의 예전 것을 개혁하여 새로 고칠 것을 두어 박연에게 편경을 만들기를 명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음에 맞는 악기가 없으므로 연이 해주의 거슬을 가지고 그 분초를 쌓아 고슬에 의하여 황종 일관을 만들어 불어보니 그 소리가 중국의 종경과 황종 및 당악의 필률 합자성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인하여 전현의 논의를 상고하니 토지가 기름지고 메마름이 있어 기장의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성음의 높이 높낮이가 시대마다 각각 다르다 하였고 진양이 또 이르기를 대나무를 많이 잘라서 기운을 살펴서 바르게 한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 땅의 풍기와는 전혀 다르므로 기운을 살펴서 음률을 구하려 하여도 응당 징음이 없을 것을 요령하고 이에 해주의 거서의 모양에 의하여 밀을 녹여 다음으로 큰 낫알을 만들어서 푼을 쌓아 관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우리나라 붉은 기장의 작은 것과 꼭 같았다. 곧 한 낫을 1푼으로 삼고 10낫을 1촌으로 하는 법을 삼았는데 9촌을 황종의 길이로 삼았으니 곧 90푼이다. 1촌을 더하면 황종척이 된다. 원경을 3푼 살이 6호의 법을 취하였다. 이에 해죽으로서 단단하고 두껍고 몸이 큰 것을 골라 뚫으니 바로 원경의 분수에 맞으며 관의 길이를 비교해서 계산하니 바로 촌법에 맞았다. 문득 밀을 가지고 기장 나달 1200개를 만들어서 관 속에 넣으니 진실로 남고 모자람이 없었고 이를 불어보니 중국 종, 경, 황종의 소리와 당악의 필률 합자 소리와 그 서로 합하였다. 그러므로 이 관을 3분 손익하여 12율관을 만들어 보니 소리가 곧 화하고 합하였다. 이 악기가 한번 이룩되자 제악 8음의 악기가 성음에 근거가 있으니 한 달이 지나서 신경 2가가 이룩되어 받침에 지신사 정흠지 등이 연에게 묻기를 모양의 제도와 성음의 법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하니 연이 말하기를 모양 제도는 한결같이 중국에서 내려준 편경에 의하였고 성음은 신이 스스로 12율관을 만들매 합하여 이루었다고 하니 여러 대원들이 연에게 말하기를 중국의 음을 버리고 스스로 율관을 만든 것이 옳겠는가 하며 모두 거짓말이라 여기니 연이 그를 갖추어 아뢰기를 지금 만든 편경은 모양의 제도는 한결같이 중국의
것에 의하였으나 성음은 중국의 경은 대려의 각표한 것이 그 소리가 도리어 태주보다 낮고 유빈의 각표한 것이 그 소리가 도리어 임종보다 높으며 이칙은 남녀와 같고 응종은 무역보다 낮으며 마땅히 높을 것이 도리어 낮고 마땅히 낮을 것이 도리어 높으니 이 시대에 제작한 악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에 의하여 제작하면 결코 화하여 합할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삼가 중국 황종의 소리에 의하여 황종의 관을 만들고 인하여 손익하여 12율관을 이룩하여 불어서 음률을 맞추어 이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아니 명하여 중국의 경 1가와 새로 만든 경 2가와 소, 관, 방향 등의 악기를 들여 모두 새로 만든 율관을 맞추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경은 과연 화하고 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만든 경이 옳게 된 것 같다. 경석을 얻은 것이 이미 하나의 다행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율을 만들어 음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이칙 일매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이를 가라.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 바르게 되었다. 경이 이룩되자 연에게 명하여 악을 제작하는 인물을 전장하게 하였다. 병원년 가을부터 무신년 여름까지 남양의 돌을 다듬어서 종묘 0년 전의 평경 및 여러 제사에 통용하는 평경 등과 평경 특경 등이 이룩되었는데 모두 528매이다. 임금이 또 연에게 명하기를 내가 조회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입법과 창제가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저지하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해도 시운이 불리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졌고 국가가 무사하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하였다. 이에 또 조회의 악경을 남경에서 만들고 조제의 악종을 한강에서 만들었는데 연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고 또 대호군 남금을 버금으로 이를 맡아보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헌가 악 및 무동의 기예를 쓰고 여악을 쓰지 않으며 이웃나라 사객의 연애에도 여악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이른다. 팔렘은 금, 석, 사, 죽, 토, 목, 격, 포를 말한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일 을미호 네번째 기사 중궁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일 병진 첫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권례에서 전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사관원의 상소문. 양녕대군 이제는 광혹하고 불리하여 군부에게 죄를 얻어서 종사의 끊임을 당하여 태종께서 밖에 내치시고 이내 명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에라도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어 유훈이 지극히 엄하셨는데 지금 불러보시고 권례에 유숙하게 하시오니 예전에 대수는 비록 우애하는 마음으로 자주 상을 대접하였으나 어찌 궁중에서 머물기를 오늘날 같이 하였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때 우애는 정을 끊고 태종대왕의 만년지계를 생각하시와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명하시고 다시 불러보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1월 2일 병진 두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왕세자와 세 대군에게 관역을 쏘게 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3일 정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4일 무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좌우에게 올량합을 언니로서 대하겠다고 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올량합이 우리 북변을 침략하였는데 그때 문주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더니 지금 또 가만히 와서 사람과 물건을 노락질하였다. 이 무리들이 우리 경계에 가까이 있으니 군사를 써서 문주함이 진실로 어렵지 아니하나 아직은 참고 언니로서 대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4일 무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4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경제 속육전을 올리니 주자소에서 인쇄하기를 명하다. 상정소 도제조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경제 속육전을 올렸다. 그 전에 이르기를 거기 듣건대 옛 제왕이 천하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모두 글을 만들어서 당시의 전장법도를 기록하여 한 시대의 제도로 삼았습니다. 이전 산모는 당우의 법이요 주관 주례는 성주의 법이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태조 강한 대왕께서는 성덕이 운수에 응하사 집을 화하여 나라를 이루었는데 상신 조준 등이 교주를 모아서 이름을 경제육전이라 하고 간행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 법을 지켰고 태종 공정대왕 때에는 정성 하윤 등이 속전을 편찬하였으며 우리 주상께서는 위를 이음에 미처 의정 이직 등이 하윤의 편찬한 바를 이어 구문을 수정하여 올리자 이미 성상께서 열람하심을 더하사 오히려 미진함이 있다 하시고 신등에게 명하여 다시 찾고 검토하기를 더하게 하시기로 하윤 이직 등의 글과 이서에 실리지 아니한 영갑 조건을 가지고 자세히 채택을 더하여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번잡한 것은 깎았는데 그 버리고 취함은 일체 재기를 받고 좋은 것을 모아서 책을 이루어 정전 6권을 만들고 또 일시에만 소용되고 오래도록 경과하지 아니한 법을 골라서 별도로 등록 6권을 만들어 정사하여 올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회에 반포하여 자손만대로 하여금 지키는 바가 있게 하오면 실로 종묘사직의 무궁한 아름다운 일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주자소에서 인쇄하기를 명하였다. 이전 영갑 조건은 법령 조문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4일 무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수전 풍관에게 문빙을 마음대로 주는 수령을 논지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육전 안에 수전 풍관은 오로지 서울에서 살면서 왕실을 호위하기 위한 것인데 외방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과전을 도로 거두고 늙고 병들어서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아들에게 대신 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며 서울 밖에서 서로 미루고 피하는 자에게는 토지를 거두고 죄를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거짓 병을 칭탕하는 것이 많으나 소재 수령이 문빙을 마음대로 주니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과 병든 사람 외에 문빙을 마음대로 주는 수령은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빙은 정명서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2조에서 율학청을 별도로 형조 곁에 두라고 아뢰다. 율학청이 형조 안에 있어서 드나들기가 불편하오니 청하건대 별도로 형조 곁에 두고 형조 고율사 낭청 한 사람을 별자로 겸차하여 제거 이하와 더불어 상시로 출근하여 율과 출신자를 거느리고 율문을 강습하게 하고 제조에게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교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종묘 대향에 배제하는 종실의 자리 설비와 차례에 대해 전지하다. 종묘 대향에 배제하는 종실은 향관의 남쪽의 자리를 설비하되 소목의 자리를 달리하여 나이로서 차례를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산선 등의 사용에 대해 아뢰다. 무릎 구식 및 배릉, 거예, 임상 등으로 소복을 입었을 때에는 푸른 산선을 쓰고 국상으로 인하여 상복으로 사신을 보는 예를 행할 때는 흰 산선을 쓰며 만약 일식이 망골례를 하는 날에 있으면 산무도를 없애고 악분은 베풀어 놓되 잡히지는 말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강계절제사 이각이 사조하니 활과 화살을 하사하다. 인견하고 이르기를 강계는 경계가 야인과 연접하였으니 가서 마음을 다하라 하고 인하여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유산울 박연 김자지 등에게 회례 아학을 새로 이룩한 공을 상주다. 동지 중추원사 유산울과 상호군 박연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고 전판사 김자지와 전판사 남급에게 말을 하사하고 전학 공인들에게 쌀과 포를 차등있게 하사하고 별자 및 관원들에게 계급을 올려주고 녹사에게 별도를 주었으니 회례 아학을 새로 이룩한 공을 상준 것이었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상이 온천에 거둥할 때 각사를 나누어 대가를 따르게 할 것을 아뢰다. 지금 온천에 거둥하시는 것은 강무하는 예가 아니오니 긴급하지 않은 각사를 제외하고는 청하건대 각사를 나누어서 대가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여러 날 밖에 계시는데 대신들이 대승에 머무르고 따르지 아니하오면 어찌 신하된 예라 하오리까. 신상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육조 당상은 각각 한 사람씩 대가를 따르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연원도 역성을 혁파하여 연원, 가흥, 인산, 감원 등 네 역을 찰방도에 옮겨 붙이다. 연원, 가흥, 인산, 감원 등 네 역을 찰도방에 옮겨 붙였으니 충청도 감사가 보고한 때문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상호군 박연이 종묘악 및 조회악과 용안지악에 대해 아뢰다. 이 앞서 종묘악과 조회악과 전하께서 오르내리시고 출입하실 때 용안지악에 모두 8구 황종을 썼는데 지금 조회악에 6구 황종을 고쳤으니 종묘악도 마땅히 6구로서 고쳐 써야 하며 또 종묘의 관창, 전패, 초혼 등의 악에 모두 공덕을 송하고 등가는 당상에서 하며 문무는 당하에서 하되 홀로 아흔을 마치면 헌가는 소무무한 연주하고 가사가 없으니 조회악에 의하여 무무의 가사를 짓고 아울러 금슬, 가공을 설비함이 마땅하오며 영신악도 논무는 있고 가사가 없으니 아울러 가사를 짓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가 이만주가 피로되었던 사람을 본초로 보내왔음을 치보하다. 건주의 지휘 이만주가 피로되었던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선덕 7년 11월 29일에 난독 지휘 탑납노가 사람을 보내어 보하기를 올라온 야인이 150여 인마를 거느리고 난독지방을 노략질하면서 지나간다 라고 하기에 만주가 이 말을 듣고 본위의 인마 300여 명을 거느리고 별빛이 밝은 밤에 전진하다가 천사 장도덕과 맹가 천모가를 만나 함께 수정산 입구까지 뒤쫓아 포위하여 머물러 길을 막아서 남녀 노소 64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하고 관리를 보내어 본처로 보내왔음을 강계에서 교부하였습니다 하였다. 천서는 중국 사신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9일 개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여영 강계에서의 싸움에서 전사한 사람이 48명이라고 아뢰다. 여영관계에서 싸움에서 전사자와 포로된 사람이 75명인데 전사한 사람이 48명입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주를 불러 의논하기를 전일의 경들이 논의에 홍사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만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에 내가 아직 이를 정지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가 보고한 추액 문안을 보면 만주의 소위가 틀림이 없으니 비록 사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라도 사람을 보내 문책함이 어떨까 하니 심도원 등이 논의하기를 어찌 사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그
가부를 결정하리요. 지금 국안을 보면 실로 마음이 아프오니 이때 보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황희 등이 논의하기를 문안에 상세하오니 사석의 말도 반드시 여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늘에 곧 돌아올 것이니 보낼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석이 돌아온 뒤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옵니다. 하니 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실 59권 세종 15년 1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령사람 이자원의 효심이 순지하오니 포상을 더하고 소용할 것을 아뢰다. 신령사람 이자원이 연달아 부모상을 당하여 헐릭을 져다가 무덤을 만들고 염려하며 상제를 마쳤는데 효심이 순지하오니 포상을 다하고 소용하여 후세를 장려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순지는 불순한 마음이 전혀 없음을 말한다. 세종실 59권 세종 15년 1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복을 만드는데 공비가 많이 드니 통례문이 매년 점검할 것을 아뢰다. 조복을 만드는데 는 공비가 매우 많이 드는데 각사의 관리들이 마음을 써서 간수하지 아니하여 혹 더럽히고 파손하거나 유실을 하는 자가 있사오니 이 뒤로는 통례문이 매년 점검하여 유실한 자는 징계하고 더럽히고 파손한 자는 관리를 죄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옥은 홍사석이 김경 박초 문귀에게 주해 줄 것을 아뢰다. 상옥은 홍사석이 여현에서 돌아오다가 용천참에 이르러 병이 나서 사람을 시켜치게 하기를 여현절제사 김경과 강계절제사 박초 등은 적을 방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절 목책을 모두 무너지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엿보고 있다가 일주에 쳐들어오게 하여 화한에 이르게 하였으니 마땅히 진실로 마땅치 못하옵니다. 도절제사 문기도 선행규찰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유사에 내려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니 의정부 6조 3군 도진무를 불러서 지신사 안순성과 좌대원 김종수로 하여금 이를 논의하게 하였는데 그 하나는 김경과 박초의 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문기는 한도를 전임하였는데 파절 목책을 한 번도 순찰하지 아니하여 오늘의 환란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함께 잡아서 죄를 다스린 것이 어떨까 하니 황희 맹사성 권진 안순 조말생 이민균 정흠지 조계생 최사강 심도원 신장하성 유명문 이강 등이 아래 의논하기를 함께 잡아와서 죄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허준은 홀로 말하기를 문기가 비록 죄가 있으나 영변 관계 두 곳의 장수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불가하므로 새 도절제사가 부임하기를 기다린 뒤에 잡아오더라도 아직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전일의 경등이 논의하기를 파저강 야인들의 소행을 짐지 모른 채 하고 아직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자고 하였으므로 나도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다시 생각한즉 야인들이 우리 지경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유 없이 변경을 침범하여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아가는데 나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걱정 없이 돌아보지 아니하여 후일에 자주 침범하는 근신을 열게 함이 가할까? 경들의 논의가 비록 안정을 지키는 도리에는 합당할지라도 어찌 중국이 이적을 대우하는 도리로서 이 무리들을 대하겠는가. 군사와 무력을 다하여 그 지경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의 본 마음은 아니고 군사를 정돈하고 베풀어서 무위를 보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만약 포로한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반드시 토벌할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각기 충분히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논의하기를 신등도 마음이 몹시 아프옵나이다. 군대를 훈련하여 무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고 허준은 홀로 말하기를 박초 김경 등과 같은 무리로서 변경을 지키게 하여 기회를 잃고 그르치게 함은 진실로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데 실수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인들은 종류가 많아서 지금 비록 가서 칠지라도 뒤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누대의 근심이 될 것이오니 그 해가 심히 큽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직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며 스스로 경계를 굳게 지켜서 침범하거든 방어하고 투항하거든 허락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문기를 대신해서 영변을 맡길 사람은 누가 좋으냐 하니 황희는 최윤덕, 하경복, 이순몽 등을 추천하고 하경복은 최윤덕, 이순몽을 추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최윤덕을 추천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순몽은 비록
광패하다고 일어나 기해년 동정 때에 몸소 사졸들의 앞장을 서서 적을 치는데 공이 있었으니 순몽을 도제제사로 삼고 호조참이 김효성을 도진무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그러하나 대신들의 천망이 윤덕에게 있다 하고 곧 윤덕으로 귀를 대신하게 하고 효성을 도진무로 삼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1일 얼축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부방하는 군사의 수에 대해 아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부방하는 북청단천 길주 등 각 고을의 군사가 모두 1969명인데 기묘하고 기묘하지 않은 데를 물론하고 매월 100명씩 윤차로 부방하니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큰 죄를 넘어서 한 해에 2번씩 다니게 되매 해가 더욱 심하옵니다. 원컨대 전례에 의하여 필요한 달에 100명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은 달에는 90명으로 하되 만일 적변이 있을 때는 적당하게 더 정하여 군사들을 위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1일 얼족 세번째 기사 여연에서 전산 군사들에게 미두를 하사하고 복구하게 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0일 병인 첫번째 기사 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2일 병인 두번째 기사 병조의 상항의 교지를 거행치 아니하는 수령, 수군, 점철제사 등을 고찰하라고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수령의 여러 군사는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총패를 골라 정하여 매양 2월과 10월에는 모회를 연습하되 감사로서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으로서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지를 좋지 않은 이로서 논제한다고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으나 각 고을의 수령들이 전혀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무예가 허술하여 환란을 방비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상항의 교지에 의하여 아울러 편전을 익히되 만약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아니하는 수령과 수군, 첨절제사 등 및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는 감사, 절제사 등을 밝히 고찰하라 하였으니 최윤덕의 아랫말을 좇은 것이었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2일 병신 세번째 기사 일금부 조서강을 간계 여연에 보내어 패전의 상황을 다시 공문하게 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0일 병인 네번째 기사 안충선이 온정의 행국 및 공돈의 일을 살피어 민폐를 없앨 것을 아래다. 온정의 행국 및 공돈의 모든 일이 이미 갖춰졌으나 그 사이에 폐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고 만일 지나치는 것이 있거든 제결에 들어서 민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나에 전교하기를 3, 4월은 바로 경종할 때이니 주정소와 숙소는 모름지기 노는 땅을 택하고 전토를 침범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3일 정명 첫번째 기사 황이 맹사성 등을 불러 여연 관계 인민들의 구휼 방법을 의논하다. 영의정 황이 조아의정 맹사성 우의정 권진 이조판서 허조 호조판서 안순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했는데 그 하나는 여연 관계에서 약탈당한 인민들이 비록 죽음은 면하였으나 유리하여 갈 바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였으니 내가 심히 염려하는 바이니 구휼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니 황희 등은 아래기를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지난해의 환상과 금년의 조세를 모두 다 감면하고 또 3년 동안을 하나여 복고하며 그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는 관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친족에게 붙여서 구휼해 기르게 하며 만약 친족이 없으면 이웃사람으로서 재산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구휼해 기르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그 하나는 조관에 보내어 제도의 군사를 점검하기로 일찍이 이미 법을 세웠는데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매양 보내기를 정지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각 고을의 군기가 극히 허소하다. 동서 양계의 방어가 가장 긴급한데 더욱 불가하기로 내가 봄과 가을 두 차를 당하여 평안 함길 두 도에 별도로 조간을 보내어 연대, 목책, 성자, 군기, 마필 등을 검찰하게 하면 반드시 허술함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전일에 경들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여연과 강계에는 지방이 험하여 연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내가 홍사석이 말한 바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강북쪽에 설치하는 건 제실로 어렵겠다. 적당한 곳으로 경계의 강변에 설치하여 살피고 망보는 것이 가하다. 만약 나무가 빽빽하고 산이 첩첩하여 서로 바라볼 수 없으면 마땅히 높은 봉우리에 나무를 베고 설치하면 어떨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평안도 함길도에 사람을 보내어 군기를 점거하면 적당하고 유익할 듯 하오나 다만 두 도에는 전죽이 없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병기가 정렬하지 못하였으니 각 고을에서 생산하는 전죽을 나눠주고 따라서 그 수부를 점검하면 병기가 반드시 허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대에 이르러서는 경내의 강변에 적당한 곳에 설치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군기감으로 하여금 화살을 만들게 하고 또 함흥, 길주, 평양, 영변 등 고을로 하여금 함께 활, 화살, 창, 환도 등을 만들게 하여 연변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게 하였다. 전죽은 화살대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3일 정려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곤남 신성의 적대 크기에 관해 아래다. 경상도 곤남 신성의 적대가 앞면은 너무 넓고 좌우는 너무 좁아서 수호하게 온당치 못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놓아서 고칠 수가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앞면은 15척, 좌우는 각 20척으로 제도를 정하고 또 150보마다 적대를 하나씩을 설치하면 공력이 적게 들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과 도진무 김효성을 전별하다. 왕세자 및 대군과 여러 군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정수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예를 행할 때는 뒷줄에 서게 할 것을 아뢰다. 종친이 교관과 더불어 예를 행할 때는 원륜으로부터 부정륜에 이르기까지 한 줄에 서는데 부정륜 유강은 그 아버지 정륜 승과 한 줄에 서게 하고 불편하면 아버지와 함께 동시에 예를 행하고 뒷줄에 서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올량합의 동정을 살필 것과 화포를 시험할 것에 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길도에서 보하기를 동맥과 친모가가 장천사를 따라 북경에 가다가 홀연히 올라온 올적합이 여연을 침범하여 인마를 약탈하여 돌아가는 것을 만났는데 맹가 참모가가 천사에게 고하고 모두 죽이려고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안된다. 만약 모두 죽인다면 조중 사신이 노아간에 왕래할 때 원한을 품고 변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다만 그 포로 한 사람과 물건만 돌려주게 함이 가하다고 하여 이에 남녀 64명을 취하여 돌려보냈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평안도의 처서와 다름이 없다. 혹 맹가 천모가가 서로 내응하여 도둑질하고는 천사를 속여서 혼란을 핑계한 것이 아닐까. 저 올량합들의 동모한 정적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하여금 비밀리 탐지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만주에게 그 실상을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변장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물어보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화포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정밀하게 익히지 않으면 아니나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화포를 말에 싣고 한 사람이 타며
화포를 쏘는 사람도 말을 타고 전장에 들어가서는 말에서 내려 화포를 쏘면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화포는 성을 지키는 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넓은 들판에서는 마땅치 못하옵니다. 그러나 이대로 시험하여 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강계 근처의 백성들이 월경하는 것은 어떤가 하니 희가 아뢰기를 강밖은 진시로 우리 땅이 아니며 더군다나 제들과 텀이 져 있으니 어찌 백성들이 강밖에 월경하는 것을 허락함이 마땅하오리까 하였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한 마리의 매를 중국에 바치는데 감찰도 따라가니 감찰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마리의 매는 비록 적으나 진언하는 일은 큰데 어찌 그 감찰의 경중을 따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가 아뢰기를 매를 진언하는 것만 감찰할 뿐 아니라 화매하는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신이 이런 말을 내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5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본국의 동전을 외상하게 파는 자와 고하는 자의 상벌에 관해 아뢰다. 지금부터 본국의 동전을 외상에게 파는 자는 반힐간세율에 의하여 처참하고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죄를 가칭하며 능히 규찰하지 못한 해당 관리는 반힐을 잘못한 율에 의하여 장 100대에 처하고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는 관에서 면포 50일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힐간세율은 간사한 소인을 캐물어 조사하는 율이고 반힐은 자세히 캐물어 조사합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5일 기사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문의 인신을 위조한 자를 대명률과 당률에 의해 감당할 것을 아뢰다. 무릇 여러 아문의 인신을 위조한 자 가운데 혹 인문을 완성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혹 대소가 현격하게 다르기도 하니 대명률과 당률에 의하여 감등하여 죄를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세번째 기사 의정부 6조 판사 정초 등을 불러 목책 집무소 신문고 등에 관해 의논하다. 그 하나는 함길도 영북에 신설하는 목책은 아직 뒷날을 기다려서 돌성을 쌓을까 경운에 있는 목책이 오래되어서 무너졌으니 금년봄부터 시작해 쌓게 함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등이 상교가 지당하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태종제 황음이 황제의 명을 받아 본국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엄이 태종께만 수를 돌리고 나머지는 수를 돌리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청한 뒤에야 수를 돌렸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 수를 내려주는 법이 위하는 손님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연봉이 또 말하기를 본국 사람에게 수를 내려줄 적에 내려주는 수를 가진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 앉아 받는 것이 예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중국 조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수를 돌리는 예가 있으므로 내가 사신의 위연 때와 선의사의 수를 돌리는 절차에서 수를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는 사람은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 앉아 마시게 하면 어떨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모두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엎드려서 술을 받고 일어나 서서 사신에게 청하고는 물러나서 마실 것이다 하였다. 그 하나는 집무소는 조정조부터 병조에 붙이지 아니하였어도 별로 폐가 없었는데 지금 병조에 붙이고자 하여 의분이 분분한데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조정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의논이 같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에 붙이지 말고 무릇 호령이 병조에서 나오거든 승전이 집무소에 입문하라 하였다. 그 하나는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신문고를 치는 자가 정치의 잘잘못과 민생의 편안과 근심은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일만 호소하며 또 온통 억울한 일이 아니면서 무고하는
자와 망고하는 자와 월소하는 자를 모두 그대로 두고 논제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무리들이 조금만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관리를 대면하여 욕지거리를 하고 내가 마땅히 신문구를 치겠다고 하고 흔히 웃 어른과 다투어 이기지 못하면 문득 꾸짖기를 내가 마땅히 신문구를 치겠다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관을 모욕하고 아랫사람이 웃 어른을 업신여기니 그 폐해가 심히 크며 또 그 사이에 혹 바르게 판결한 것을 거듭 판결했다고 망령되게 이끌고 혹은 미결된 것을 이미 기결되었다고 망령되게 이끌으며 혹은 월소하여 친문구를 치는 자도 있고 혹은 작고 더러운 일들을 혹 신소하는 자도 있어 몽롱하게 신문하여 성층을 번독하게 하오니 대체에 어그러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송이 복잡하게 불어나고 풍속이 가볍고 박하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문을 상고하건대 원통하고 억울함을 변명하는 조문에 이르기를 감찰 의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변명할 적에는 모름지기 억울한 사실을 갖춰 실봉하여 주문하면 위관이 추문하여 실정을 캐내고 무고를 입은 사람에게는 법률에 의해 바르어 고치고 원고와 원문한 관리는 주의에 처하되 만약 일이 억울함이 없고 몽롱하게 변명한 자에게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한다. 만약 무고한 자가 중한 자는 고출입인 죄로 논하고 변명한 사람은 실정을 알았으면 죄를 같이 하되 실정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죄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억울한 일이 아니면서 난잡하게 신정하여 옳고 그름이 명백한 것은 위의 율문과 신소 불실조에 의하여 일의 경중에 따라 죄를 정하여 간사한 자를 징계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신소 불실조의 율을 쓰는 것이 매우 적당하옵니다 하고 황인은 의논하기를 사생에 관계되는 박절한 일에만 신문고를 치기를 허락하고 그 나머지 작은 일과 노비를 다투는 송사는 결절한 관리가 바뀐 뒤에 사헌부에 정소하면 주장관에게 이송하여 바로 고치게 하옵소서. 대개 형벌을 써서 송사를 거치게 하면 독한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으므로 후회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대로 하되 다만 신소불실률로 죄를 논하라 하였다. 그 하나는 노비에 대해 오결한 소송을 반드시 관리가 갈리기를 기다린다면 내 마음으로는 노비가 많은 사람 한두 명쯤의 판결과 부결이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한둘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명의 종을 다루는 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할 것인데 만약 관리가 갈리기를 기다린다면 혹 상피하는 일이 계속 나와서 이로 인해 지연되어 여러 해에 이런 자가 많을 것이니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다 말할 수 있으랴. 또 조정 때에 2번 변정도감을 두어 노비의 송사를 판결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썼는데 지금에 당하여 처리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조정 때에는 전조 말기였기 때문에 다투고 송사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도감을 설치하고 밝혀서 바루었으나 지금은 노비의 소송이 예전 때와 같지 아니하오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하나는 곤외의 일은 장군이 제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최윤득이 평안도에 가는 길은 고뇌로 논할 수 없으나 새 목책을 만들고 군인을 뽑아 정하며 군주를 진퇴시키는 등의 일을 적당하게 시행한 뒤에 계달하게 하면 어떨까 하니 허조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이미 명을 받고 갔으니 목책을 수축하는 일과 군주를 진퇴시키는 일은 기에 맞춰 시행한 뒤에 계달하게 하옵소서 하고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백성을 사역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오니 감사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어 전지를 받은 뒤에 시행케 하되 그 중에서 기한에 미쳐야 할 일은 시기에 임하여 시행한 뒤에 계달하게 함이 적당할 듯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책을 새로 만들고 군인의 초출과 군사의 진퇴는 도질제사의 지휘를 들어 시행한 연후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하나는 만일 여연관계 등지에서 사변이 있어 부방할 때에는 희천 이남의 번이 만기되어 군주의 절핏한 양식은 소재 수령이 도절제사의 이문을 받아 적당하게 주고 전보함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저들이 만약 여영 관계 등 고을에 이르거든 먹일 술, 고기, 간장 등과 줄 물품으로 배, 자리 등을 적당하게 미리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때기 어려운 물건으로 끝없는 저들의 욕심에 응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면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엉망이 생길 것이오니 먹이고 줄 물품을 일체 전례대로 하옵소서 하고 황희와 맹사성은 의논하기를 전례보다 약간 더하여 넉넉하게 주는 것이 적당하옵니다 하니 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그 하나는 최윤덕과 김효성이 만일 길을 나누어 행군한다면 신독이 될 사람이 없을 수 없는데 김효성의 군사를 마땅히 10사람을 보낼까 5사람을 보낼까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같지 아니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5사람을 보내라 하였다. 호령은 굴령이며 월소는 지방관청에 호소할 것을 조정해 호소함이며 결절은 판결이고 곤외는 출정한 군중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네번째 기사 박호문의 직첩을 도로 주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다섯번째 기사 임금이 세의정 및 허조 안순 등과 임상량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세의정 및 허조 안순 등과 비밀리 의논하기를 최윤덕이 임상량을 거느리고 가기를 청하는데 상량은 태종께 죄를 얻었으나 큰 일을 당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선왕조 때 불청한 죄를 범하였으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으며 또 상량은 늙어서 무사히 쓰기에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이적이 김훈을 구하려고 하다가 패하여 서인이 되었는데 다시 조정에 들어가기를 꾀하고 공인을 통하여 노비를 태종 전에 바치려고 하니 태종께서 이르기를 적이 이치를 아는 유자로서 오히려 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공인들을 통하여 노비를 바치니 그 마음과 행실을 가히 알겠다. 상향이 특정한 것은 오로지 적의 불초한 소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 경들은 그리 알라 하니 희 등이 아뢰기를 적이 본래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6번째 기사 경조에서 시정 군인을 장부에 기록해두고 시정을 마치면 군역에 매길 것을 아뢰다. 부모의 시정 군사를 만약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후일에 가려낼 수 없어서 군사의 수가 장차 감소될 것이오니 원컨대 소재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장부에 기록해두고 시정을 마친 뒤에는 즉시 군역에 매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오면 요를 주고 양식을 주라고 아뢰다. 외인이 장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오면 다른 예에 의하여 요를 주고 이나의 바다를 건널 양식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6일 경호 8번째 기사 대마조 육랑차량이 종사람과 더불어 본국의 회례사를 호송하고 치서하여 보고하다.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수소하여 회답하게 하고 각각 쌀과 콩 합하여 6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7일 신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7일 신미 두번째 기사 상정수에서 진모소를 병조에 붙여서 제명을 받게 할 것을 아뢰다. 삼가 주나라 제도를 상고하건대 왕의 좌우를 호위하는 자는 호분시와 사시의 무리인데 대사마가 그 명령을 제어하였고 한나라에서는 양궁과 진장궁은 병위위가 맡고 성문은 병도위가 거느렸는데 대사마가 그 출입하는 것을 맡았으며 당나라 초기에는 검군 16위를 절충과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통솔하되 병부에서 실제로 호령하였고 송나라 시위 친병은 전전사 삼반이 거느리되 추밀원에서 실제로 진퇴를 맡았으니 이는 역대의
병제가 건병을 오로지 하여 거느리지 않았고 위에서 제어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본조에서 집무소에서는 직책의 변권을 맡았으나 만약 품제하는 곳이 없으면 이른바 변권이 임금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집무소는 바로 주나라의 호분시와 사시이고 한나라의 미양군 건장궁의 양궁위이며 당나라의 1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고 송나라의 전전사입니다. 지금의 병조는 바로 주나라 한나라의 대사마이고 당나라의 병부이며 송나라의 추밀원입니다. 지금 집무소를 병조에 붙여서 그 제명을 받으면 역대의 병권을 오로지 하지 않는 의미에 합하오니 엎드려 성상이 재결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예조로 하여금 의정부 제조와 같이 논의하게 하니 모두 논의가 상정소의 의논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만주, 임할나, 심타납노 등을 힐책할 말을 아뢰라고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 여연에서 포로된 사람으로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아직 많고 마소는 전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최윤도로 하여금 이만주, 임할라, 심타, 남노 등에게 사람을 보내어 힐책하려고 하니 그것을 최윤덕과 더불어 의논하여 그 힐책할 말을 알아라 하니 이조판서 허주가 아뢰기를 윤덕이 건병 50명을 거느리고 영변부에 가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곧 가서 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사람을 보내어 천천히 적의 주인을 살핀 뒤에 가서 친다면 잇따라 계속 발병함이 마땅하옵니다. 서북지방은 토지가 본래 메마른 데다가 사신의 왕래로 인하여 쇠잔함이 극심하온데 지금 이미 본도의 병마를 여영 관계 등지에 모으고 또 50명의 군관을 거느리고 가면 군량과 마료가 모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또 만주가 말하기를 전일에 침략한 것은 곧 홀라온의 소위라 하였으니 지금 도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오니 우선 사람을 보내어 후하게 대접하고 그 도적을 살펴 안 뒤에 가서 치는 것이 가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익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 윤덕이 많은 군관을 거느리고 가면 비록 패가 없지 않을 것이나 영변에 이르러 무예를 연습하면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올지라도 진실로 유익하다 하였다. 조가 또 아뢰기를 만주 등이 사는 곳이 산천이 협조하여 이른바 열그루의 나무를 베고 한 개의 별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인들이 산압권 하려고 간교하여 만약 가서 치면 산에 오르고 군사를 돌이키면 다시 와서 도둑질하여 국경의 분쟁이 이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니 한갓 우리의 군사만 괴로울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변경의 성책을 능히 완고하게 하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엿보게 하여 그들에게 빼앗긴 바가 되었으니 성책을 신중히 하고 굳건히 하여 방어를 엄하게 해서 편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신이 밤중에 되풀이해 생각해보니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큰일을 이미 정하셨는데 신을 여우같이 의심하는 말로서 우러러 천총을 모독하오면 불가하온 줄 아오나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상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안팎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지시키기를 울면서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병을 일으켜서 남김없이 소탕하려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고 다만 도적이 와서 침략하고 가는데 우리가 앉아서 편안히 그 욕을 당하고 한 번 가서 문책하지 아니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가벼이 여겨 매양 와서 침노할 것이므로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 도둑의 무리를 살펴 알아서 군사를 출동하여 가서 치면 비록 능히 이기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위력을 보여서 적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좋은 계책인 것이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일찍이 외적이 와서 침범한 일을 생각하오면 지금 이 야인의 피해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나라에 쓰는 외환이 있을 뒤에야 마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생각지 않은 변을 방비하여 길이 태평시대를 누릴 것이오나 만약 외환이 없이 편안한데 인습하면 심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고 말하기를 만주 다남노 등에게 동북면 야인을 접대하는 예로 대접하면 어떨까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지난날에 만주의 관하 사람이 경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을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만약 와서 양식을 요구하거든 병마사가 적당하게 주고 이내 더불어 말하기를 여기는 방하는 곳이므로 진시로 저축한 곡식이 없는데 군량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한 번 접촉하면 왕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요구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여 비록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을지라도 조금만 혐극이 있으면 배반하는데 더군다나 서북의 쇠잔한 도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전폐의 법을 역대에서 행하였으니 도는 저절로 행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당시의 권력과 법에 의한 뒤에야 흥행되었는데 지금 전폐가 지극히 귀해서 속죄하는 자가 배로 대신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니 그 돈의 가치를 더하여 비싸게 바치게 하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무거운 것을 알아서 돈이 자연히 흥용될 것이다 하니 호조판서 안순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오나 다만 돈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한스러워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혹 돈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자도 있고 혹 외인에게 파는 자도 있다고 하니 경의 말이 그럴듯하다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중국에 들어가서 풍륜, 옥전 두 고을을 둘러보니 비록 작은 고을이나 모두 시사가 있어 사방의 인민들이 숲처럼 모여서 가진 물건으로 없는 물건을 바꾸니 행여인으로 길이 막혀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중국은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모두 시장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울에서만 시장이 있고 각도의 고을에는 모두 시장이 없으니 미륵 전폐가 있을지라도 물건을 살 시장이 없으니 도리어 돈을 못 쓰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외방의 고을에 모두 시장을 열면 돈이 저절로 흥용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외방에 시장을 열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질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출산되는 인구는 많은데 전토가 적어서 경작할 만한 땅이 적으니 이로써 말하면 비록 시장을 열지라도 아무런 해가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세종실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이만주, 심타, 남농, 임하라 등을 hin문할 방법을 의논하도록 명하다.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 6조 판서 3군 도진무 등에게 논의하기를 이만주, 심타, 남노, 임할라, 함라 등에게 사람을 몇 번 보내야 하며 무슨 말로 힐문해야 마땅할까 하니 여러 사람이 논의하기를 도질제사가 한 말로서 먼저 이만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홀라온에게 포로된 우리나라 사람을 빼앗아 보내어 참으로 기쁜데 다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고 마서는 전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속히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돌아올 때 심타남노와 임함라의 곳에 들러서 말하기를 본국 사람을 돌려보내어 매우 기쁘다고 하고 이나여 또 묻기를 홀라온이 나올 때 어찌하여 통용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사변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감사는 한 지방의 주인이므로 고을에 순행하여 성책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그 직책인데 지금 평안감사 박규는 한 번도 여연등지를 순찰하지 아니하여 성책 구자가 지극히 허술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니 죄책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때 나치해 오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김경, 박초, 문기 등을 추액할 때에 유사례들이 반드시 함께 추액하기를 청할 것이오니 아직 나치해 오는 것을 멈추고 유사가 청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세번째 기사 좌부대원 정분에게 사여군의 상좌 제조를 2조에서 의논해 추천할 것을 이르다. 경연에 나아가서 좌부대원 정분에게 이르기를 이문과 중국어는 국가의 소중한 바이다. 전자의 통사들에게 중국에서 매매하기를 허락하여 자기의 이익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비록 한 해에 2번씩 갈지라도 모두 사피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무역하는 것을 언급하여 매양 북경과 갈대를 당하면 감찰이 규찰하고 또 근일의 태평관에서 건물을 매매하면 아울러 통사가 실정을 안다는 이유로 죄를 주니 이로 인하여 사여권 생도들이 모두 배우기를 게으리 하였는데 김시우가 사여권 제조가 되자 엄하게 규찰하여 생도들을 하여금 학업에 부지런하게 하더니 시우가 이미 죽었고 온 민생이 병이 있어서 능히 규찰하지 못하니 내심이 염려된다. 이 문을 섭독하는 것은 이긍이 그 일을 전장하였으니 사회군에서는 상자 제조가 없으니 2조에서 의논해 추천하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4번째 기사 여영 관계의 부방 군사들이 납속을 받아 인근 고을의
군량에 쓰기를 상언하다. 임금이 안순과 허조에게 묻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스는 아뢰기를 복수가 많지 아니하니 신은 쉽게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는 만약 그 말을 좇으면 벌떼처럼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주에 의논하여 하기를 지금 부방하는 인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특히 일시의 곤도에 알맞는 대책이므로 의리에 해롭지 아니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